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서모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론 분열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헌정사상 초유의 그 현직 대통령 후속이라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네, 더욱이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지지자들이지만 법원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들을 협박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네. 벌어지고 있는 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뭐 이 시간 우리가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참 영화 같은 일이 좀 일어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참, 예. 오늘 소개할 영화는 사실은 제가 소개 안 하고 넘어갔던 영화예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작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다시 소환하게 됐는데요. 네. 이 영화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알렉스 가랜드라는 감독이 만든 11워 분열의 시대 이런 영화인데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내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11워 그러면은 예. 미국 영화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미국의 상황을 근거로 만든 영화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실제가 아니고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워 하면은 내전인데 네. 이게 가상의 내전을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워낙 큰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서부와 동부 간에 이제 내전이 벌어졌어요. WF, 웨스턴 포스라는 그러니까 서부 군이죠. 네. 그냥 캘리포니아 주하고 텍사스 주 이제 합쳐가지고 또 연합군이 되었고 그 외에 이제 FA를 해가지고 플로리다 얼라이언스, 플로리다 연맹군 이래서 동부 쪽 이제 11개 주가 합쳐서 서로 이제 전쟁을 벌였다 이런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이제 동부 쪽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시민들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이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막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이 영화가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나 이렇게 흡사해서 역주행을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큰 흥행이 없다가 계엄령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묘하게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랑 많이 좀 맞아떨어진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전이 막 확산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달 12월 3일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 때문에 전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고 네. 그 사건 이후로 막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또 국민들도 이편 저편 나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 영화랑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것이 총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은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제 특수한 부류 사람들만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천만다행인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군 기자들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기자라는 말씀이시면 그렇습니다. 그 내전 상황을 좀 기록하고 보도하는 그런 기자들 그렇죠. 얘기인 거네요. 자, 4명의 기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네. 우선 리라는 기자와 조엘, 이 오래된 베테랑들이에요. 퓰리처상 이런 것도 받고 베테랑 종군 기자로서 다양한 전 세계 나라의 내전 상황 때 그 현장을 보도하고 이랬던 이제 사람들이죠. 네. 반면에 이제 그 2명이 더 이 두 사람의 일행에 함께 하는데 네. 한 명은 뉴욕 타임즈의 네. 오래된 베테랑 기자인 샘이라는 네. 나이가 든 이제 거의 할아버지 가까운 남성이죠. 기자고 또 한 명은 완전히 젊은 20대 중반의 카메라 기자인데 제시라는 이 4명이 이제 함께 하는데 이 4사람이 목표는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 발표했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워싱턴 DC로 가야 되잖아요. 수도로.
그래서 뉴욕에서 쭉 가면서 만나게 되는 참상, 또 뭐 근데 반군과 시민군 또 정부군 간에 막 벌어지는 전투 이런 걸 경험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아 정말 전국 기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쟁터에서 취재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 찍고 기사 작성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네, 실제로 뭐 예. 전투 현장에 함께 하니까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네. 상황에도 이제 벌어지고 이런데 네. 이 영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지만 제가 중점으로 온 것은 두 가지 정도예요. 네. 하나는 어떤 지역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이제 총격을 당해요. 차량이 이들이 탄 차가 그래서 급하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숨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 2명이 엎드려가지고 반대편 건물을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 상태인 거죠. 반대편 건물에서도 저격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걸 뭐랄까 제압하려고 이렇게 매복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반군입니까? 뭐 아니면 시민군입니까? 뭐 뭡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죠.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뭐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 없이 네, 우리한테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적이다, 네, 쏜다 이 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감독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지점인데요. 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른 채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내전의 위협이다. 음. 이걸 이제 감독이 말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극렬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나 그 상황의 팩트 체크 이게 왜 벌어졌는지 누가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혹은 냉정한 판단 이거 없이 그냥 상대를 악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거든요. 네. 여기에 편성해서 일부 정치인들과 선동가들이 막 또 선동하잖아요. 거기에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만 비난하고 싸우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자기가 직접 관여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서로를 악마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 영화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면만 보더라도 이유도 모른 채 국민들이 네. 서로 싸우고 있고 비난하고 뭐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네. 예. 자, 또 한 장면은 이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거의 가다가 일련의 군인들에게 신문을 당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FA 즉 플로리다 연맹 소속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일련의 사람들을 학살한 거죠. 그걸 큰 거대한 구덩이에 시체들을 밀어넣으면서 이제 이걸 소각하려는 이런 일을 군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이제 기자니까 우리는 기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할까 군인이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물어요. 기자가 우리 나 미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인 이렇게 물어요. 어떤 미국인? 어떤 미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고향이 어디야? 네. 너 어디 출신이야? 네. 이걸 꼬치꼬치 묻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엘이라는 기자는 나 플로리다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패스. 또 제시는 나는 미주리예요. 너도 패스. 또 리는 난 콜로라도에 당신도 패스. 근데 이제 함께했던 인물 중에 그 톤이라는 그 홍콩 출신 아메리칸이 있었거든요. 딱 봐도 아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너는 어디 출신이야 그래요.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 출신? 저 홍콩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네 이러면서 바로 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감독이 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중국인 미국인이라고 너는 빵하고 싸우고 네.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류 사회라고 흔히 말하는 네. 거 있잖아요. 와스미라고 하잖아요. 예.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네, 네. 그러니까 전형적 영국계의 뭐라고 할까 백인 개신 교도들을 미국의 이제 상류 사회, 주류 사회라고 주로 말하거든요. 네.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온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을 이뤘는데 본인들만이 오리지널 미국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종이나 뭐 유색인종 자기들이 말할 때는 다 이민자들이고 본인들도 이민자들이면서 배격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제1호 행정명령이 이민자들 다 쫓아내겠다고. 예.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 가상으로 만든 영화인데 지금 우리 상황하고 묘하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네. 참 씁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시면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네.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과연 이주 노동자들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3D 업종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이나 업 이런 분야에는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노동에 있어서는. 근데 마치 이분들이 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뭐 엄청난 뭐 그걸 받는 것처럼 또 그러니까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영화에서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을 볼 때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누구를 비난해. 사실 일부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또 국민들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좀 씁쓸하지만 너무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한번 보시면서 좀 이 사태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가 설인데 다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는 명절이어서 저희가 그 특집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과는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